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 일명 몰카라고 하죠.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확산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이고 또 이를 통한 후속 범죄 가능성도 높아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죠. 강원도 내 사정도 마찬가지인데 불법 촬영 범죄 실태는 어떤지 또 예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오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이영남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안현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변호사님, 최근 몰카, 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말 그대로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과 관련된 범죄라는 얘기 같은데 이거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광의에서 넓은 의미에서 그 불법 촬영이라고 하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되는 모든 그 촬영물을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 모습을 촬영한 경우에도 네. 그것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촬영된 경우에는 예. 그 사람의 뭐 얼굴이라든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촬영이 된 경우에는 네. 불법 촬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권이나 네.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인데요. 이건 이제 넓은 의미에서 불법 그렇습니다. 촬영이고요. 네, 다만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오늘 이제 주제이기도 한 그 불법 촬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과 영상 이러한 것들을 이제 불법 촬영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는 촬영 장비 또는 편집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고 또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 보니까 SNS도 활성화가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불법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불법 촬영의 범위 어디까지 불법 촬영 이게 성범죄 관련된 것들 어디까지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불법 촬영물은 불특정 다수 유포와 상관없이 예.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경우에는 모두 불법 촬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이제 만일 영리의 목적으로 이것이 유출까지 된다라고 하면 네. 더욱 이제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의 영상은 물론이고 연인이나 친구, 가족 등 사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이 됐다라고 하면 불법 촬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나 이런 사이라도 네, 이게 그렇습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불법 촬영에 해당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네요. 자, 교수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다 이렇게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는 강원도에서도 이런 불법 촬영 범죄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진짜? 불법 촬영 범죄는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 전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3년에 4,823건, 그다음에 2017년에는 6,485건으로 1.3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예. 강원도의 경우는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예. 이게 319건이 발생을 했다고 예.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해서는 1년 평균 79.7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계속 해가 갈수록 좀 증가를 하고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신고가 접수됐거나 네.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고 사실은 신고가 접수되지 않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들을 따지면 그 범위가 얼마나 될지 엄청나게 그렇죠. 많다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디지털 성범죄. 이게 사실은 성범죄 하나로 지금 이제 우리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 아까 얘기했듯이 신고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불법 촬영 건수 자체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아지는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뭐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글쎄 한 두 가지 정도 네. 측면에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디지털 기기가 발달했다 예,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필름이나 필름 같은 것들이 이제 고가였지만 예. 지금은 카메라가 아주 디지털화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초소형화돼서 이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아주 촬영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측면에는 예. 인터넷 이 매체의 발달을 들 수가 그리고 또 있겠습니다. SNS 이런 것들요. 그래서 불법 영상물을 우리가 쉽게 검색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다수에게 유포도 네. 가능하고 또 이렇게 찍은 것을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또 판매 가능한 네. 유통 경로도 된다라는 것이 예. 바로 이렇게 증가가 가속되는 원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수요가 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나는 추세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자 변호사님,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불법 촬영에 대한 이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불법 촬영에 대한 법적인 처벌 규정 같은 건 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불법 촬영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 소위 이제 성폭력 특별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법에서 1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법조항의 이름은 이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 그 세 가지 조항을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항에서는 그 불법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 불법 촬영한 것을 유포했을 때 처벌되는 규정을 두고 있고요. 예. 두 번째 항에서는 그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 의사 동의를 해서 네. 그 불법 촬영이 아니지만 네. 그 이후에 한 사람의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그것이 유포됐을 때 그것을 유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예. 세 번째로는 이러한 유포를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하는 예. 경우에 이제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본인의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거를 처벌하는 규정. 네. 그리고 그 촬영까지는 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유포한다는, 그러니까 뭐 유포를 하겠다는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 또 처벌하는 규정.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규정. 네네.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특별법 규정이 돼 있는데 처벌 규정은 또 좀 미약하다. 뭐 처벌 규정이 좀 현실화돼 있지 않다. 뭐 이런 지적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명백한 범죄는 맞고 처벌 네. 규정도 나름대로는 그 상당히 그 보완을 해서 처벌 규정 자체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은 그 촬영된 부분에 대해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처벌이 네. 그 법정형에 비해서 좀 낮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은데요. 예. 보도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불법 촬영으로 법정에선 7,446명 중에 8.7%, 네. 그리고 음란물 유포로 재판을 받은 1,680명 중에서 오직 1.8% 정도만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보도가 있고요. 네. 또 한국 여성 변호사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불법 촬영 범죄 중에 벌금형의 선고 비율이 70%를 넘는 반면에 네. 그 실형 선고 비율은 5%에 그쳤다. 이런 또 기사도 있었습니다. 예. 즉 법정형에 비해서 실무에서 실제로 예. 내려지는 그 처단형이 좀 낮은 수준이다. 그것이 불법 촬영이나 유포를 좀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뭐 법원에서 네. 이 부분에 대한 뭐 경각심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법률 규정에는 그렇게 처벌 조항이 징역형으로 돼 있지만 네네. 그렇게 어떤 선고를 내리지 않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존의 이런 그 유포라든지 촬영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예. 법정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강하게 처벌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따져보면 너무나 그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것을 그 법정형에 맞춰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네. 공론이 어느 정도 형성화된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정부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한다라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성폭력 특별법의 세 번째 조항이 사실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촬영물 유포와 관련돼서 또 협박 관련된 내용이 좀 논란이 있잖아요.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뭐 유명 여자 연예인 관련해서도 이게 협박죄가 해당이 되는 거냐? 나는 단순히 그러니까 개인한테 내가 그 당시의 사생활을 촬영한 것을 그 개인 당사자한테 보내면서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걸 암시를 했는 건데 네. 이게 협박죄에 해당하느냐? 뭐 이것도 좀 논란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예, 그 설명해 주세요. 부분도 이제 지금 논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불법 촬영물을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촬영을 할 당시에는 네. 상방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법 촬영은 아니다라고 보이는데 네. 그것을 이제 남자 쪽에서 여자 연예인 쪽에 이제 보내준 것이죠. 예, SNS에 보냈다 SNS에 그러더라고요. 보내줬는데 보내줄 때 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예. 여기에 대한 어떤 협박의 메시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니고, 예. 묵시적으로 뭐 이것을 유포시킬 수 있으니 네. 어떠한 뭐 내가 반환하는 조치를 하라 네. 이런 식의 무언의 협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성폭력법에서는 이렇게
그 촬영된 영상을 상대방한테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협박이라고 하는 어떤 범죄로 구성하고 있지도 않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협박으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그 일반 형법상의 그 협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반 그 형법상의 협박죄는 대부분이 이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미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예. 당사자가 느끼는 어떤 고통이라든지 피해에 비해서는 그렇죠. 그 처벌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성폭력 특별법을 좀 뜯어보고 싶은데 불법 촬영을 하는 사람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걸 좀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유통이 될 거 아니에요? 뭐 네네. 판매가 되든지.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불법 촬영물을 보는 사람 또는 그 불법 촬영된 유통 과정에서 내가 이걸 다운받거나 또다시 재유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처벌 규정이. 일단 그 보는 것과 이제 유포하는 것을 좀 나눠보면요. 예. 그 이게 음란물에 대한 그 시청하는 행위 또 음란물을 이제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우리 네. 법이 사실은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소지를 했거나 본다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 청소년에 관한 이제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그 아동 청소년 관련된 그런 음란물은 예. 소지하거나 보는 것도 처벌 대상이 예, 되거든요. 아동 음란물은 소지만 해도 네네. 처벌할 수 있고. 예. 그렇지만 일반적인 성인 어떤 음란물 예. 같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사 그 불법 촬영된 것이라고 해도 예.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일단 배포된 이후에는 그것이 그 불법 촬영된 것인지 아니면 뭐 당사자의 의사에 맞춰가지고 그 합법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인지 여부를 가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소지하고 보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좀 지금의 형법상 체계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네. 유통에 대해서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영리 목적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유통한 걸 내가 내려받았다가 이걸 내 지인들한테 또 유통을 했다. 이거는 그러면 처벌 대상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는 데 대한 그 고의가 있어야 되겠죠.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 피해자도 특정이 돼야 되고 예. 이것이 그 어떤 합법적인 영상이 아니라 불법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그 배포했을 때 그 처벌이 될 수 있고 그런 인식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그 부분을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혹시 뭐 이런 걸 다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불법 촬영 영상에 대한 뭐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좀 인지하는 것들은 좀 어떻습니까?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 애인과의 사이에 어떤 뭐 사랑하는 영상이라든지 뭐 좋을 때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의를 한 경우에는 물론이거니와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그것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크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 촬영 자체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지만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 이게 기소가 되거나 뭐 법원에서 이제 처벌을 받을 때에도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고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초범이고 뭐 반성하고 당사자와 합의했을 때에는 그 집행유예 선고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실형이 내려지는 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 법정형 자체로는 뭐 과실치사, 즉 이제 사람을 실수로 죽게 만든 것만큼이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한 범죄라는 데 대한 인식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좀 이따가도 좀 제가 여쭤볼 건데 사실 뭐 최근에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남자 고등학생들이 여교사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자기네끼리 돌려보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그 어린 학생들부터 이런 좀 성의식에 대한 이런 또 특히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좀 인식이 좀 뭐 이렇게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교수님 특히 우리 불법 촬영 피해자 뭐 10명 중 9명이 여성이잖아요. 사실은 또 반대로 행위자는 대부분 남성이고 이게 물론 뭐 성적인 좀 차이도 좀 있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그 불법 촬영은 그 정신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관음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관음증은 남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좀 취약한 거네요, 그러면 관음증은?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남성이 성행동에서 보면 좀 더 능동적이라고 말할 수가 본능적으로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음증 그 환자에게 여성은 실제로 인권을 가진 어떤 소중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성욕을 채워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네. 다른 사람이 겪을 그 엄청난 심리적인 고통이라든지 뭐 피해 이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예. 반사회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제 또 다른 면에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여성에 대해서 그 이상한 컴플렉스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그렇습니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나 뭐 예. 여성에게 뭐 안 그러면 집안의 어머니라든지 이런데 받은 상처들이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도 그렇죠. 작용한다. 그래서 자신감이 저조되고 그다음에 또 여성에 대한 열등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르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뭐 네. 보도만 보더라도 사실은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네. 주변에 있는 일반인 같은 경우도 그런 범죄 종종 연루가 되는 경우 많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렇죠. 불법 촬영하다가 뭐 일반 뭐 전문직 종사자들도 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호르몬적인 부분도 있고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 네. 특히 공감 능력, 피해자를 공감하는 피해에 대한 능력이 결여됐다. 뭐 이런 것까지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접수를 해보니까 100일 동안에 1,040건이 신고가 됐다고 하네요. 상당히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 불법 촬영한 사람 4명 중 3명이 친분 관계에 있는 사이였답니다. 전 배우자나 뭐 연인이나 뭐 이런 관계 상당히 좀 오히려 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이런 범죄가 많다는 것도 참 충격적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지금 불법 촬영 문제가 심각한 게 지금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SNS 활성화 또 디지털 기기의 발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순식간에 확산되고 그렇죠. 이거를 피해를 복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인터넷에 네. 이렇게 이 올려지면은 네. 이것을 이제 그 뭐 사진들을 회수한다나 네. 또는 그러한 화면들을 또 이 정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렵잖아요. 예.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자기 자신도 모르고 또는 뭐 이런 매체들이 네.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렇죠. 그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피해자들은 뭐 그 겪는 고통이 엄청나다. 이렇게 사회생활이 봐야 단절될 정도의 그렇죠. 심각성을 주기도 네. 하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찍히는 피해를 입은 건데 네. 오히려 피해자가 더 고통을 겪는 이런 상당히 참 어이없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또 일부 시각에서는 야, 여성들의 좀 과도한 노출이라든지 여성들의 부주의를 또 지적하는 얘기도 있어요. 이거 일리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우리가 이제 짧은 치마나 네. 또는 옷차림이 이제 성범죄를 유발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네. 뭐 퍼져 있기는 합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증명된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사회적인 인식이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네. 불법 촬영 건수 중에 2012년부터 2016년 동안에 여름철에만 이 사진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네. 사실 한 30%가 여름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실제 불법 이 촬영 범죄가 여름에 좀 그렇죠. 집중되는 경향은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 유포는 이제 그 범죄가 여름에 다른 계절보다는 한 7% 정도 더 많은 걸로 높은 수치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통계는 다른 계절에 이제 우리가 여름철 같이 똑같은 동일한 검거라든지 단속의 방법을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도 여름에 문제가 집중 되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네, 예를 들어서 그렇죠. 여름처럼 뭐 봄, 여름, 그렇죠. 봄, 가을, 겨울에도 네. 집중 단속을 하면 건수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방법은 없다 이런 거네요. 없다라는 예. 그런 이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거지. 네.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뭐 노출을 한다 그래서 성범죄를 유발하거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네. 근데 이제 뭐 연구도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범죄가 이제 여성들의 그 노출이 심한 옷을 보고 이제 우발적으로 네. 범죄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예. 계획적인 그러한 범죄라는 것이 2016년에 형사정책연구원에서 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뭐 노출이 심한 여성을 그렇죠. 보고 어떤 성범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예 작정을 하고 내가 성범죄를 오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렇죠.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남성 중심의 사회적인 구조에서 비롯된 그런 뿌리 깊은 여성 차별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여성 합니다. 차별 문제. 예, 그렇게도 좀 볼 것 같아요, 사실은. 자, 변호사님, 우리가 그러면 그 이 불법 촬영 범죄, 몰카 범죄에 대해서 그 동안에는 수사 당국이 좀 뭐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대처하지 않았냐, 뭐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좀 뭐 최근에는 좀 많이 나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은 적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겠지만 예. 실제로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는 네. 이 주변에 있었던 혹은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네. 그 범죄자들, 피고인들이 얼마나 큰 형량을 받는가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또 잣대가 될 수가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될 수 있는데 예. 기존에 보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벌금형의 비율이 높다라든지 실형 선고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거기에 또 포함되지 않는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는 예를 들면 이제 기소유예라든지 초범의 네. 경우에는 뭐 쌍방 합의하고 초범이고 합의하고 뭐 특별히 뭐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네. 또 많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사람이 어떤 향후의 장래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어떤 온정주의 예.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는 그런 예. 이런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입는 피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라도 늦었지만 그런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주변에서 혹은 언론에서 이렇게 성폭력 범죄에 따라서 불법 촬영을 했을 때 혹은 네. 이것을 유포했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여기에 대한 또 경각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뭐 그 경찰의 수사 자체가 미온적이라는 거는 과거에 왜 어느 저 대학의 남자 누드 모델 사진이 유포돼서 근데 유포되자마자 신고가 되자마자 그거는 바로 검거가 됐는데 여성들의 그런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됐을 때는 수사 의뢰를 해도 이건 뭐 수년이 지나도 잡지 못하거나 수사 자체가 늦어지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부분은 그 사안의 좀 특수성이 있는데요. 네. 그 홍대 몰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크로키 그러니까 네, 네. 그림을 그리는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정돼 있고 몇 명만 조사를 하면 나오는 거였고 수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특정을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조사를 하면은 이제 누군지를 특정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예. 아마 핸드폰을 이렇게 내는 것을 거부를 하고 해서 그 사람으로 특정이 돼서 빨리 조사 진행이 의도적으로 됐었던. 수사를 빨리 한 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사안 자체가 수사를 하기가 좀 더 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자분들 바라봐야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그렇게 특정이 됐더라고 하면 네. 금방 조사가 됐겠지만 네. 이렇게 좀 장기간 조사가 되지 않는 사건들을 보면 네. 일반적인 어떤 그 인터넷 상에서 네. 확인된 사안의 경우에는 예. 과연 이것을 누가 올렸는지 네. 그 올린 사람이 이걸 고의를 가지고 올렸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특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사실상, 바라봐야 네,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지만 뭐 경찰이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지금 심각성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적극적인 좀 수사 의지 또는 그런 수사 인력 뭐 이런 것도 좀 확보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자, 교수님 그러면 지금 경찰에서도 좀 전에 변호사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제 단속, 집중 단속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나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실효성이 좀 있을까요?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걸로 그렇습니까? 지금 보입니다. 이제 점검 장소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고 네. 또 불법 촬영 카메라 범죄 자체가 네.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이제 단기간 내에 장소를 바꾸면서 예.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에서도 이제 단속하는데 한계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번 그런 범죄를 시도한 사람이 적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뭐 계속 좀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 말은 네, 못하지만 이제 아주 그 장소 자기가 좋아하는 네. 그 장소에 오랫동안 예.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요즘은 그렇게 네. 하지 않고 예. 계속 장소를 바꿔가면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게 그 어떤 기기라든지 뭐 이런 걸 갖고 단속하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이런 수사 당국에서는 그래도 수사 의지, 적극적인 수사 의지 또 단속 이런 것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우려되는 것들은 그렇게 불특정 다수가 아무런 장소에서 이런 범죄 행위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사실은 피해를 당하는 입장에서 예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 뭐 지금 보면 공공장소 여자 화장실에 그 가림막 아래에다가 또 안심보호막 뭐 이런 걸 설치한다고도 하고, 뭐 천장에도 설치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이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또 두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움직임은? 뭐 임시 방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뭐 고속도로 휴게소, 네. 그다음에 또 뭐 공공시설 화장실, 예. 대학교 화장실 등에서 예. 가림막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런 것보다는 이제 정말 그냥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불법 촬영 카메라의 제조 예. 및 그다음에 유통 과정을 철저하게 이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불법 촬영 카메라의 그 기기 번호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구매자의 실명제 같은 이런 것들을 만약에 이렇게 제도화한다면 네. 근본적으로 이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근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일반인들이 대처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불법, 저희가 뭐 그렇다고 불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뭐 일일이 뭐 영화에서 보듯이 이게 있는지 뭐 네. 조사를 해볼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모텔을 간다든지 그렇죠. 어디 화장실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 심지어 지난번에 국감에 보니까 생수통도 그럼 뭐 저 몰카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럼 일반인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기계들을 구입해서 그걸 갖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네. 사실은 힘든 일이고, 네. 그거를 뭐 매번 확인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도 예. 좀 힘든 일이죠. 예. 이런 지금 현상에 있어서 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 보고 싶은 부분이, 네. 지금 사실은 불법 촬영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이 사실은 퍼지는 것 자체가 그렇죠.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네. 둘 사이에서만 있었다라고 하면 네. 피해자의 피해가 좀 작을 수 있지만 네. 이것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엔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이 이제 네. 뭐 광 케이블이라든지 하는 네. 통신의 발달과 함께 예. 좀 이런 범죄가 상당히 늘어났었는데, 좀 네. 안타까운 것이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별법에서 네.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을 처벌한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처벌 규정이 있기 전에 이미 그런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상당 부분 유포가 된 이후에야 이거 비로소 이제 문제점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논의 끝에 이제 네. 이 규정이 생긴 건데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입법 예. 자체가. 예. 근데 지금의 입법에 있어서도 한 가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네. 지금은 유포하는 사람이라든지 처벌하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유포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맞지만, 네. 이러한 어떤 올릴 수 있는 포털이라든지 이런 시스템 자체를 관리하는 그렇죠. 업체들의 예, 관리하는 업체에 대해서 관리 책임을 지우는 부분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관리자가 의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을 알면서도 사실은 방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을 올리고 그것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방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어려운 거는 사실은 그런 음란물, 불법 촬영물들이 유통되는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부분 해외에 맞습니다. 서버를 해외 두고 서버를 있고, 두는 그러니까 경우도 수사 많고요. 요청을 해도 응하지도 않는 경우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참 어렵네요. 예,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어쨌든 국내에 있는 업체들에서도 많이 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그런 관리 책임, 아, 즉 예, 그 중요한 이런 고의적이거나 뭐 알면서도 이런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삭제하는 의무를 부과를 하고, 네. 삭제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뭐 과태료라든지 형사 예.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들을 올려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지우는 것도 상당히 비용이 들고 어렵습니다. 요새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 맞습니다. 수백만 원씩 네. 들여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최초로 유포시킨 혹은 네. 중간 단계에서 유포시킨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리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예. 그 뭐 일반 지금 민법에 있는 불법 행위로도 그런 네. 부분이 가능은 합니다만 사실은 당사자가 그걸 입증하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법제화해서 아. 이걸 올린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법적으로 예. 추정되는 금액을 네. 물려가지고 이거를 뭐 어떤 삭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추정된 네. 그런 법정 어떤 손해배상을 어떤 물린다라든지 하는 네. 방법으로 그 확실하게 민사적으로도 저기 돈을 물어주는 식으로 민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법제화도 그러면 좀 필요할 것 앞서서도 같습니다. 나왔던 얘기 중에 내가 그 불법 촬영 피해를 입어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네. 민사적으로 그런 피해자가 그 해당 행위자를 통해서 민사적으로 소송을 해서 내가 피해를 보상받는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좀 네,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까? 네, 지금으로서도 일반 그 민사의 불법 행위를 보면 예.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예. 손해는 자기가 그 예를 들면 삭제된 그 영상물을 삭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라든지 네. 그거 외에 정신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네.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네.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위자료 자체를 좀 상향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어떤 성폭력 범죄, 불법 촬영물이 퍼짐으로써 피해를 입었을 때는 위자료를 상당한 금액으로 물린다라든지 하는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뭐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하튼 불법적인 이런 촬영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될지 한 분씩 조금 뭐 마무리 발언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네. 아까 뭐 말씀하셨듯이 이 카메라가 이런 펜 같은 것, 또 네. 타일 같은, 또 안경 같은 네. 이런 그 종류의 불법 그 촬영 카메라 중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사실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된다 그러면 네. 일단은 112에 신고부터 하고 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숙박업소, 화장실, 기숙사, 탈의실 이런 그 이 몰래 카메라의 그 예상 설치 장소 네. 이런 데는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뭐 그런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뭐 정부 당국이라든지 또 해당 수사 당국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안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는 말씀 해주실까요?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좀 그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이 예. 당사자들의 의사와 또 달리 네. 당사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좀 이게 유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연인과의 그런 뭐 어떤 그 장면을 네. 자기들 핸드폰으로 찍어서 잘 보관을 했는데 네. 그 핸드폰을 잃어버린다라든지 네. 아니면 이것을 중고로 이제 판매를 했는데 네. 그 중고로 산 사람이 이것을 이제 그 디지털 백업을 통해 가지고 네.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유포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본인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예. 유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그런 부분은 유포시킨 사람이 이제 고의성이 있다라고 하면 네. 처벌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 또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를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중고폰을 사서 네. 바로 자기가 만약에 어떤 게재를 했다라고 하면은 당사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성이 있지만 예를 들면 그것이 전전 유통돼 가지고 누군가 뭐 백업을 했다 어디서부터 유출됐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는 처벌도 안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촬영한 것을 영상을 갖고 있더라도 보관, 관리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본인이 그 부분을 좀 책임지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도 뭐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미비되어 있는 법률 처벌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지 않는 것, 또 나아가서 적극적인 시민들의 신고도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아닐까 합니다. 자,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